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이번에는 2주차 경기 저희 한국계 구영회가 뛰는 애틀랜타 팰컨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백스토리부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우 1주차에 베어스를 공수 양면에서 완벽하게 압살하면서 전년도에 강한 수비가 올해도 여전히 강했고 상대가 약체인 베어스라서 뭐 정확하게 이 판단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쩌면 엘리트 수비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했어요. 또한 공격 쪽에서도 팀의 리빌딩을 담당해줄 신인 네, 어느정도 경력이 있는 신인인 데뷔가 늦었던 조던 러브가 자신의 팀의 1번 리시버가 빠진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물론 경기를 앞두고 팀의 1번 무기였던 러닝백 에런 존스가 빠졌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긴 했어요. 반면에 팰컨스는 어느정도 낭떠러지의 팀입니다. 아서 스미스 감독은 애틀랜타로 온 지 3년차가 되는데 올해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정말 이제 해임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꽤나 위기의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이나 이 마지막 라스트 댄스라는 만큼 올해 많은 재능을 끌어모았는데 수비 쪽에서는 제시 베이츠라는 리그 초특급 세이프티를 영입하면서 단단함을 가져왔고 제시 베이츠는 실제로 1주차 경기에서 펜서스 상대로 인터셉션 2개, 펌블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공격 쪽에서 이 경기는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좀 있었는데 전년도 1000야드를 기록했던 러닝백 타일러 얼지어가 이제 터치다운을 2개나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팀의 공격을 책임져줄 프리시즌에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역대급 재능이라 불렸던 이 신인 비잔 로빈슨을 너무 덜 쓴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 두 팀이 맞붙었는데 경기 자체는 패커스가 3쿼터 끝날 때까지만 해도 24대 12로 크게 앞서 나가다가 패커스의 추격에 무릎을 꿇으면서 게임은 24대 25로 팰컨스가 승리를 거뒀어요. 패인이나 승리 요인을 볼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팰컨스의 비잔 로빈스는 19시도 124의 러싱 야드, 4번의 캐치 48야드라는 혼자 170야드 가까이 전진을 하면서 터치다운 빼고는 거의 모든 걸 기록하는 등 팀을 하드캐리했는데요. 저번 경기 아무리 데뷔 게임이라고 해도 비잔 로빈슨을 너무 안 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야말로 그를 풀어놓았고 비잔 로빈슨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제로에서 풀스피드로 달려가는 가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 와중에 세도에 들어오는 수비를 아주 작은 사이드 스텝 하나로 제끼고는 또 빵 뛰어나가는 거는 정말 경이로웠는데요. 특히 비잔 로빈슨이 우측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플레이에서는 킹스레이가 분명 타이트엔드의 블로킹을 뚫고 완벽히 들어왔는데 사이드 스텝 하나로 무릎 박살내고 그리고는 다시 좀 전진을 하다가 수비 하나가 또 세도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걔도 똑같이 사이드 스텝 하나로 무릎 박살,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오는데 걔도 또 사이드 스텝으로 무릎 박살하는 등 보다가 와 하고 입이 쩍 벌어지는 플레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잔 로빈슨이 정말 팀을 하드캐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팰컨스의 감독인 아서 스미스의 여러 기책들이 운 좋게 먹혀들어 승리한 경기라고 좀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서 스미스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포스앤원, 즉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죽거나 살거나 하는 순간에 QB 스닉을 할 것처럼 하고는 공을 외곽으로 토스해서 비잔 로빈슨의 운동 능력에 기대었는데요. 물론 팀의 에이스 선수에게 공과 공간을 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짧은 야드 상황에서는 사실 정석이라 할 수 있는 한가운데 힘으로 밀기가 아니라 밖으로 돌아나가는 기책을 썼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운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팰컨스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런닝인데 공을 뒤로 2번이나 왔다 갔다 해놓고 패스 플레이를 펼쳤던 트릭 플레이가 터진 것도 승리에 참 중요한 요인일 수 있는데 이 플레이에서는 조금 더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외에도 패커스가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고 분명히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4쿼터 한 6분 20초쯤 조던 러브가 갑자기 호랑나비를 추면서 기세가 오른 패커스에게 더 기세를 줬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뭐랄까 패커스의 공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이번 게임 패커스의 공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패커스는 이번 경기 32번의 패싱을 했고 45번의 러싱을 했습니다. 얼뜻 보면 러싱을 좀 더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중 7번의 러싱이 데스몬드 린더가 패스를 하려다가 러싱을 한 것이라고 보면 대강 한 40번 정도로 좀 비슷해요.
이는 경기 내내 고작 46번의 플레이가 있던 패커스에 비해 펠컨스가 얼마나 공을 오래 소유했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동시에 펠컨스의 40번의 러싱이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고 효율적이었나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비잔 러빈슨의 활용을 1주차에 비해 늘린 것은 고무적이었지만 저는 그에게 공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경기에 패스를 한 20번 정도만 하는 등 쿼터백인 데스몬드 리더의 플레이에 승패를 맡기는 걸 좀 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팀이 이번 게임에서 MT 셋이라고 해서 뒤에 러닝백이 아무도 없는 포메이션에서 7번의 플레이를 펼쳤어요. 이렇게 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패스인 상황인데, 여기서 3번 성공했고 4번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한 번의 성공이 데즈먼드 린더가 돌아나가는 기질을 발휘하며 역전을 위한 발판이 된 터치다운을 기록한 포메이션이긴 하지만, 그 외 한 번의 실수는 경기 초반 한가운데 조누 스미스를 노리는 패스가 인터셉션이 되었고, 또 한 번 이 포메이션에서 나온 플레이가 역시나 수비수의 정면으로 가는 패스 의사결정을 통해 인터셉션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플레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과연 MT-셋이라는 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포메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초반 1쿼터 한 4분쯤 상대 엔드존까지 가서는 4번의 기회 동안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패스를 시도하는, 정말 약간은 좀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팀의 강점이 오라인이고, 특히나 러싱 방면에서 오라인이 정말 강한 팀에 러닝백에도 재능이 넘치는데, 아무리 상대 패커스의 감점이 일선이라 맞붙기 부담스럽다 해도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라인맨 한 2명 더 넣고 가운데를 그냥 한가운데 힘으로 때려넣는 러닝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대 9의 상황으로 1점 지고 있는 상황, 펠컨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후반전 첫 공격권에서 4번의 플레이를 모두 다 패스를 해서 실패하는 모습은, 아니 이럴 거면은 쿼터백 영입에 오프시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전하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데스몬드 린더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데스몬드 린더가 미래의 그런 쿼터백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반부터 많은 짐을 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이 아까 2번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팀 전술을 바로잡은 거는 펠컨스의 감독 코치진을 칭찬할만 해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충격의 4연속 패스 플레이를 뒤로하고 패커스에게 또 한 번 터치다운 실점을 한 뒤 바로 다음 공격에서 패커스는 10번의 플레이에서 러싱만 8번도 하면서 도합 63야드를 전진했어요. 특히나 이 8번의 러싱은 대부분 막 선수들이 이리저리 모션을 취하는 등 막 이런 막 주는 듯 말 듯하는 잔기술이 들어가는 러싱이라기보다는 정말 우직한 러싱의 결과물이었는데요. 이렇게 우직한 러싱이 막혀들기 시작하면 마치 엄청난 힘 앞에서 전략도 기술도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정말 사실이 되듯 수비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의식하기 때문에 패커스의 수비진은 조금씩 일선으로 계속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게 이번 경기 가장 빅플레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쿼터 14분 22초쯤 패커스가 24대 12로 뒤처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미 훌륭한 러싱 고객은 상대의 압박을 느끼기 충분했고, 플레이는 러닝이 가득한 포메이션을 비좁게 잡은 타이트엔드를 2명이나 넣어놓은 전술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러싱인 듯 움직입니다. 하지만 러닝백은 공을 받고는 다시 뒤로 넘겨주고, 그 선수 역시 쿼터백에게 다시 공을 넘겨주는데요. 그 공을 받은 리더가, 쿼터백인 리더가 그대로 엄청난 롱패스를 던지고, 그게 그렇게 이번 게임 가장 빅플레이로 연결이 됩니다.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보면 패커스의 수비진이 러싱을 의식해 얼마나 앞으로 나가는지 알 수 있었고, 이 패스를 받은 홀린스조차 처음에 마치 블로킹을 하듯 천천히 움직이다 팡! 하고 깊숙이 뛰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러닝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상대가 정말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해야 패스가 열린다라는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선우 공식과 어느 쪽에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가를 펠컨스가 조금 더 유념하면 공격이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찌되었간에 펠컨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잡아나가는 시즌 초라는 걸 생각하면 대단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 쪽에서 압박을 단 3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한 거는 대단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리고 이 팀이 플레이오프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분명히 손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공격 쪽에서 자신들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갈림길이 되는 1주차 2주차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2경기 모두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1주차에서는 비잔 로빈슨을 더 써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었고 2주차에서는 데스몬드 리더가 아니라 러닝을 더 해도 되겠다. 특히나 비잔 로빈슨을 더 쓰고 아꼈다가 데스몬드 리더의 한 방을 매겨야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정말 제 스타일의 러닝 플레이가 펼쳐지는 펠컨스가 어디까지 갈까 너무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